한강을 길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했을 때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서 신반포 2차처럼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용적률 이렇게 많이 썼는데 어떻게 재건축하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리모델링의 핵심은 동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반품을 팔고, 자 이번에는요 유사한 급지에서 우리가 신축과 재건축을 비교한다면 어떨까,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살기 좀 쾌적한 신축을 많이 좋아하시지만 투자성에서는 재건축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포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반포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인데 반포자이 또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반포자이랑 시세를 맞출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반포 미도 1차여서 제가 평수가 좀 다르지만 두 개 아파트를 비교해 볼게요. 두 개 아파트는 연식 차이를 보시면 완전, 이건 이제 1990 잘못됐네요. 1987년 6월이고요. 얘는 2009년 3월이니까요. 두 아파트의 연식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반포 미도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는 반포자이랑 아주 차이가 나는 입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이고 조금 언덕에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규모는 반포자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한번 보죠. 일단은 시작은 재건축을 하고 있는 반포 미도가 먼저 입주했죠.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반포 자이가 입주합니다. 입주하자마자 시세가 역시 신축 아파트인 자이가 좀 더 좋죠. 그리고 미도는 막 바닥을 기어가는 중입니다. 안 좋을 때였죠.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이렇게 터치하면서 시세가 두 아파트가 만나요. 누가 힘을 내준 거예요? 이때는 반포 미도 1차가 힘을 내준 것이죠. 이렇게 좀 만나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갑자기 땅 반포 미도 1차가 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우면 더 잘 보이겠죠? 네, 이렇게 올라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자,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격이 바닥에서 움직이던 애가 위로 오히려 역전을 시켜준 거예요. 물론 조정기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회복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는 어차피 출렁임이 심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만났다 떨어졌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모습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간다면 미도가 꽤 괜찮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잠원동으로 갑니다. 서초구 장원동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아파트는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입니다. 요거는 2016년에 입주한 잠원동에서 이제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이 비교할 것은 신반포 2차. 요즘 재건축 이슈가 아주 눈에 띄는 아파트죠. 한강을 길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했을 때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서 요즘 관심들이 매우 높은 아파트입니다. 얘는 1978년에 지었고 여기는 16년도에 지었으니까 두 아파트 연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대신에 이제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는 세대수가 조금 적어요. 신반포 2차는 한 1500세대 이상 되고요. 자, 그러면 두 개 아파트 동일 평수인데 비교해 볼게요. 자, 시작했을 때 처음에 신반포 팰리스가 입주했을 때 시점에 두 아파트 시세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여기 바로 이 자리죠. 시세가 폭발적으로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재건축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이죠. 신반포 2차에 대한 재건축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완전히 가격 격차를 확 벌리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디가 지금 현재 상황은 유리하냐 우위냐, 신반포 2차가 우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묶었어요, 지역을요. 그래서 여기는 대치고요, 여기는 개포입니다. 그래서 두 개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위에 이 빨간색으로 움직이는 것은 레데펠이라고 하는 대치동의 신축 아파트 레데펠이고요. 밑에 이렇게 뚜쑥뚜쑥 움직이는 것은 개포주공 1차입니다. 이 개포주공은 이름이 개포주공이지만 이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우선미
우성, 성경, 미도를 우성이라고 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이제 힘이 좋은 아파트가 우성입니다. 그래서 개포 우성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지만, 자, 두 개 아파트를 보시면 지금 레드펠이 훨씬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위에서 계속 상단에서 움직이면서 우성은 들쑥날쑥하면서 시세를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개 다 토어지 아파트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비교해보는 개포에 있는 아파트 두 개는 개포주공 6단지와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까 전 보여드렸던 두 개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20평대를 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 개포주공 6단지가 까만색이고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이 초록색인데요.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디가 우위에 있습니까? 신축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이 네 개 아파트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재건축은 계속 지글지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시세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신축은 완만한 상승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길게 본다면 결국 얘가 재건축 되겠네 하는 그 시점에서는 아까 신반포 2차처럼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들쑥날쑥한 와중에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지거나 하면 결국은 재건축은 상당히 힘을 많이 잃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탄탄한 신축 아파트가 좀 더 안정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잘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신축이 좀 유리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운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재건축의 속도, 어떤 분위기, 어떤 그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시세를 올려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되는 곳은 재건축 아파트가 힘이 좋고요. 그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재건축에 힘이 좀 없겠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개포 5성 같은 경우도 입지로는 너무나 좋지만 재건축 아파트로 힘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재건축은 등락폭이 커서 리스크 관리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만족도도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재건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이 장기전에서 유리하지만 거주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과연 재건축이 맞느냐 아니면 신축이 맞느냐는 각자가 선택하시는 거고요. 나는 재건축 아파트 낡은 집 살고 주차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장기전으로 가져가신다면 재건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좀 더 상품성 우위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신축을 고려하셔야 되겠지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해 봅니다. 자,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음마와 그리고 대표적인 리모델링 아파트가 된 대치현대 1차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치현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한번 재건축을 했던 아파트예요. 신해청이라는 아파트를 신해청 맞나요? 신해청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신해철과 비슷하죠? 신해청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99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300세대 정도 규모였는데 600세대까지 재건축해서 세대수를 올렸죠. 굉장히 입지가 좋죠. 대치동 학원가의 코너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약간 위치는 언덕에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라이딩 아예 학원들 이렇게 왔다 갔다 실어주고 나려고 하기에는 그냥 걸어서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매우 좋은 또 교육하기에 너무 좋은 아파트가 대치현대이고요. 대치 음마도 말이 필요 없죠.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곳이고요. 두 개 다 대치동에 있지만 음마는 79년생이고 대치현대는 99년생이에요. 두 개 아파트는 20년 차가 나지만 대치현대는 이제 리모델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수직 증축이라고 하는 리모델링을 많은 아파트들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지금 두 개 아파트가 확정됐는데 하나는 송파의 성지 아파트고요. 다른 하나가 이 대치현대입니다. 이 수직 증축이 가능한 것은 밑에 집안이 단단한 암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수직 증축에 있어서 내력벽, 이 리모델링에서 내력벽 철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그 자재값이 올라가고 하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사업성 면에서는 이제 리모델링이 좀 불리하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 자, 하나는 리모델링이고 하나는 재건축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 밑에서 놀던 대치현대 모습이지만 약간 파란색 아파트 색깔보다 지금 빨간색이 가끔씩은 이렇게 튀어나와주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음마가 좀 더 우위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두 개 아파트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하락폭은 적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치현대가. 재건축만 꼭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시세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건 좋은 어떤 메리트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찌글찌글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등락이 굉장히 심한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좀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또 다른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해 본다면 네, 재건축과 그래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또 하나의 아파트 바로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를 가져왔습니다. 용산이죠. 그리고 하나는요. 재건축하면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목동의 14단지 아파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두 아파트는 하나는 용산, 하나는 양천구 목동, 신정동, 여기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두 개 아파트는 연식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촌 한가람이 98년에 들어왔고 목동은 87년이니까 뭐 1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용적률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재건축은 안 되고 여기 리모고요. 여기는 재건축으로 갑니다.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죠. 세대 규모도 거의 두 개 다 2000세대, 3000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스타트할 때는 어디가 좋았어요? 목동이 좋습니다. 이때는 2008년도까지는요.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강남 재건축 그리고 또 강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부터 여기 잠실 그리고 여기 목동까지 재건축 아파트들이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고요. 오히려 한가람보다 낙폭이 더 큰 느낌이 좀 있죠. 두 개 시세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목동 아파트는 계속 이렇게 삐죽삐죽 이빨 모양을 그리면서 가는데 우리 한가람 아파트는 비교적 좀 평탄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서 보면 결국은 누가 지금 시세가 우위에 있냐면 한가람 아파트가 좀 더 우위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뒤집어 올라갔고 현재로서도 좋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얘는 용산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이고 그 입지의 힘이 워낙 강하고 파워풀하고 용산 내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이촌동에 자리 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어도 굉장히 좋은 어떤 시세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아파트 하나만 더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성동구와 그리고 마포구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성동과 마포를 마용 아니고 마성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포에 있는 건 도화우성이에요. 도화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위치적으로는 좀 한강변에 붙어있지만 좀 언덕에 붙어있죠. 근데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되면서 리모델링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아파트는 바로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입니다. 두 개 아파트는 연식 차이도 뭐 10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금호 벽산은 리모델링 그리고 도화우성은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용적률 이렇게 많이 썼는데 어떻게 재건축하지? 여기 대형이 많아요. 대형이 많다 보니까 대형이 들어가면서 어떤 사업성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비교해 볼게요. 자, 시작할 때 시세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느낌 있죠. 근데 약간 도화우성이 조금 우위에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벽상이 좀 더 높은 느낌을 들다가 그러면서 거의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벽산이 최근에 한번 이제 낙폭 큰 거래가 일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세 흐름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거의 비등비등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정리 한번 해본다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요. 입지가 탄탄한 물건인 리모델링 아파트가 결코 재건축에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리모델링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리모델링의 핵심은
입지가 좋아야 합니다. 역세권이라든가 굉장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주 주요한 어떤 선호도 높은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재건축보다는 사업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 독보적인 입지 가치 때문에 상품성만 바뀐다면 저 자리가 너무 좋을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리모델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곳들이 뭐 신당동의 남산타운이라든가 남타라든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국신이라든가 그리고 대치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힘이 좋은 아파트죠. 뭐 재건축했다 리모델링 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쪽에 가면은 여러 가지 뭐 송파의 쌍용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또 있죠. 그리고 뭐 성지 아파트도 지금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입지가 좋으면서 사람들이 선호도 높은 자리에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등락폭이 큰 재건축보다는 장기간 가져갈 때 좀 더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수직 증축의 내력벽 철거 문제 이것이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방안이 나와야 되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장기로 갔을 때에 재건축이 확실히 진행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된다면 재건축 아파트가 수익 측면에서는 더 우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느냐 그리고 더 입지에 더 우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떤 상품 가치가 많이 바뀌어지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장기전으로 갔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등락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빠뜨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전월세 흐름입니다. 우리가 실수요자로서 내지는 그냥 갈아타기로서 내가 입주를 할 수도 있지만 여건과 상황이 안 될 때는 내가 이거를 세를 주고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건데요. 이번에 이제 옥수동에 있는 옥수 삼성과 옥수 리버젠 두 개를 갖고 와봤어요. 평수는 다릅니다. 연식은 옥수 삼성이 많지만 옥수 리버젠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좀 더 선호도 높은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옥수 리버젠도 나이가 이제 많이 먹긴 했어요. 자, 그런데 두 개 아파트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전세로 전환되는 순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옥수 삼성이죠. 옥수 삼성 아파트가 조금 더 전세에서는 힘이 더 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평수가 더 크잖아요. 전세에서는 오히려 약간 평수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느낌이 있고요. 월세로 가는 순간 또 바뀝니다. 월세로 가는 순간 더 상위권에 더 상단에 있는 게 옥수 리버젠이에요. 월세를 받으려고 할 때는 조금 더 신축 아파트가 더 유리하구나. 전세를 할 때는 평형이 큰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놓은 것은 반포, 자이, 엘스, 음마, 미도 1차 이렇게 다 묶어 놓은 겁니다. 뭐 약간의 시세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반포 미도가 참 힘이 좋네요. 뭐 바닥에서 시작해서 꼭대기 찍고 있네요. 미도가. 자, 근데 요 그래프 보면 다 그래도 크게 아주 엄청난 시세 차이를 일으키지 않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딱 전세로 넘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 이렇게 선이 여러 개가 확연하게 보이는데 맨 밑에 깔린 거는 음마, 그 위에 반포 미도 1차, 그리고 위에 잠실 위에 반포 자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포 자이 20평대인데도 전세에서 굉장히 좋은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의 모습은 잠실 S가 더 좋은 전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확실히 재건축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매우 낮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월세로 가는 순간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게 반포 자이입니다. 반포 자이 20평대 사는 분들이 월세를 더 잘 내고 더 월세가 더 잘 도는 자리가 이거구나. 나머지는 지금 잠실 말고 미도와 음마는 바닥에 깔려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꼭 세를 내지 않더라도 세를 꼭 주지 않더라도 사실 이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내 아파트의 가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의 힘이 좋을수록 조금 더 안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뭐 미도라든가 음마 같은 경우는 반포 미도나 음마는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이 바닥 하방을 딱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가격이 많이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나중에 이제 상품 가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은 돈을 묶어놓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세와 어떤 흐름을 우리가 같이 그냥 매매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수요가 어떻게 받쳐주는지, 전세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가 한번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아까 드렸던 똑같은 질문 화면인데요. 답을 좀 달아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반적인 모든 것의 답이 아니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건별로 비교했을 때도 상이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비교해도 여긴 아니런데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거기에 저의 생각을 담아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상급지 20평대와 급지가 하나 낮은 30평대 중에선 어떤 게 좋을까? 저는 일단은 이 상황이라면 급지가 우위에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봅니다. 상급지 20평대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 투자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30평대, 같은 단지 내 30평대가 시세를 끌어가고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가치가 좀 더 높은 지역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게 좀 더 낫다. 그리고 상급지 구축과 급지 낮춰서 신축, 어떤 게 좋을까? 상급지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급지 시간이 지나면서 신축의 힘은 조금씩 약해지지만 이 입지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유사한 급지의 신축 20평대랑 구축 30평대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거는 뭐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입지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분을 내가 뭐 10평을 담느냐 5평을 담느냐가 차이가 나듯이 신축의 힘은 점점 약해지지만 어떤 입지의 힘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덩치가 큰 물건을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이죠. 비슷한 급지의 신축과 재건축, 이거는 어떤 내가 투자 접근 시기에 따라 다르다. 중단기라면 신축이 낫겠고 장기라면 재건축이 좋다. 투자 관점입니다. 자,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서 뭐가 좋을까? 물건에 따라서 선택이 갈린다. 다만 리모델링이라면 입지가 우위에 있는 물건은 결코 재건축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거주를 위한 선택이라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거에 대한 만족도, 거주 여건, 내 생활권 등등등 각자의 그 상황과 여건들을 다 두루두루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타이밍을 노려서 갈아타게 하시려고 했던 분들 1, 2월에 주춤주춤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좀 더 시간을 소요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하는데, 움직이실 때 이렇게 갈아타게 할 때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전략, 전망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참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기를 좀 잘 잡아내셔야 되는데 내 물건을 이미 정리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정리와 동시에 매수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노련한 전략이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발품을 팔고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갈아타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지금 이 시기를 잘 잡으셔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눌렸을 때 상급지 이동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이 시점을 꼭 좋은 기회로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